1번을 하겠습니다. 말 시작했으니까. 네. 추거역비 무용수요 춘내 화발 불맹지라 이랬습니다. 추거역비 무용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읽을 때는 그대로 보면 저게 왜 문제가 되지? 이럴 겁니다. 가을 되니 무용수에 낙엽이 흩날리고, 지금 글 있는 그대로를 지금 본 겁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지? 봄이 오니 춘내 화발 불맹지라. 봄이 오니 불맹지. 불맹지란 말은 싹이 돋지 않는 나뭇가지 이런 뜻입니다. 불맹지에 꽃이 활짝 피었네. 맞는데 왜 문제지? 지금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근데 무용수, 불맹지 이거는요,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하고도 아무 관계없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시사철의 변화에도 조금도 요동치지 않고 변함없는 우리의 마음을 비유한 글입니다. 무용수, 불맹지 이런 거는요, 우리 내면은 봄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자리가 푸르게 되고, 또 여름이라고 해서 더 짙어지고, 가을이라고 해서 단풍이 들고, 겨울이라고 삭막해지고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 변함없는 불변한 그 마음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이대로만 하면 요 글 듣고만 있다면은 억지로라도 그렇게 봐줄 수 있어요. 이대로. 가을 되니 무용수에 낙엽이 흩날리고 봄이 오니 불맹지에 꽃이 피었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을이 되었다 한들 이런 말입니다. 가을이 되었다 한들 무용수, 그림자 없는 우리 마음 나무에 낙엽이 흩날릴 것이며 이 말이죠. 그냥 그대로 하면 가을이 되었다 한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무용수에 낙엽이 흩날리리요 이런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단 말이죠. 가을이 되었다 해도 우리의 마음자리는 그대로라. 춘내 화발 불맹지라. 봄이 되었다 한들, 봄이 왔다 한들, 또는 봄이 되었다 한들, 봄이 왔다 한들, 좋을 대로 하십시오. 봄이 왔다 한들 어찌 싹도 돋지 않는 나뭇가지에, 우리 마음자리 말이죠. 애시당초 싹이 돋지 않는 그 나뭇가지에 무슨 꽃이 피겠는가. 이제 그대로 하면 가을이 되었다 한들 어찌 무용수에 낙엽이 흩날리며, 봄이 왔다 한들 애시당초 싹도 돋지 않는 우리 나뭇가지에, 마음이라고 하는 그 나뭇가지에 꽃이 피리요. 그렇지만 하면서 이제 반전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구가. 이렇게 철저하게 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록을 보거나 이럴 때 나오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요. 성성적적 이런 말을 하죠. 성성적적. 그래서 처음에 이 별표해 놓은 글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별표한 대로 글을 하면 성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동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성성은
성성이라는 말은 이제 동정의 의미로 보면은 동이고, 요거는 정이다 말이죠. 고요함. 고요함. 우리의 마음자리를 선사들이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동정, 성적, 요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리 마음자리를 표현을 할 때. 동만 있어도 안 되고요. 정만 있어도 안 돼요. 그건 한쪽에 치우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을 이야기하면 정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적을 이야기하면 깨어있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요대로 별표대로만 해석을 하면요, 동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적을 먼저 이야기한 거죠. 적을 먼저 이야기하고 깨어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적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둘 중에 그걸 반드시 그게 그 글 속에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요대로 하면 동밖에 없기 때문에 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선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일반 그것을 놓치면 일반의 어떤 서정시를 보는 것보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려고 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자기의 어떤 내면을 가장 균형 있게 표현한 글이기 때문에 글로서 억지로 표현을 한 거죠. 글로서 억지로 표현을 했지만 그것이 균형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한쪽이 기울어버리면 시소처럼 한쪽이 기울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요게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너무 이제 가볍게 달라서 제가 이제 사이트에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이제 보니까 전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이대로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그냥 보고 익히고 또 누군가한테 또 전달하고, 이거를 보고는 내면이 변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근본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걸 보고 알아차리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처음부터 그게 맞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익어져갖고 어느 땐가는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기까지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선시 같은 거를 함부로 책을 이렇게 내기가 어려운 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책으로 내서 뭐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게. 그래서 위에 걸 한번 더 짚는다면, 가을이 되었다 한들 어찌 그림자 없는 나무에 낙엽이 날릴 것이며, 춘내 화발 불맹지라 봄이 왔다 한들 어찌 애시당초 싹도 돋지 않는 우리 마음 나뭇가지에 꽃이 피어나겠는가. 나중에 이제 해놓고 나서 이렇게 딱 정리된 그거로 한부터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금 그렇게 들으시기만 하고요. 그러나 이 말이죠. 여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가로 속에 보이지 않는 가로에 그렇지만 하는 이 반전이 들어있습니다. 농가, 처간, 통진겁 이랬습니다. 농가란 말은 내 집이 나농자거든요. 이게 나농. 사람 인자 떼면 그냥 농사 농자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 인자를 딱 붙이면 나농자가 됩니다. 내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누가 농사 짓는데 내가 짓는다. 나농자 글자가 내 집에 이 말이죠. 이 농가란 말은 내 집에 또는 우리 집에 이 말이죠.
사실은 우리 집이라 해도 상관없죠. 모든 이 불특정 우리 모든 사람들을 상징한 거니까 우리 모두 우리 집에 이 말이죠. 우리 집에 처간 한 쌍의 눈 이 말이죠. 처간 웬 한 개의 눈이 있단 말이죠. 처간 이거는 어떤 눈이냐? 이 처간은 진묵급을 꿰뚫어 보는 눈이다. 진묵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갈아서 먼지로 만드는 숫자보다도 많은 이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덩어리를 싹 저 분쇄기에 갈아가지고 헤아렸을 때 먼지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만큼 많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세월입니다. 그것을 꿰뚫어 보는 눈이다 이 말이죠. 시간과 공간을 꿰뚫어 보는 눈을 하나 가진 놈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이제 내면의 시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집에 무한의 시간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놈, 또 한량없이 큰 세계를 다 꿰뚫어 보는 눈,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이런 개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꿰뚫어 보는 눈 가진 놈이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야월빅난 청자규로다 이랬습니다. 한밤중 달 밝은 밤에 난간에 기대어서 자규조 소리 듣기도 하지 이랬습니다. 지금 앞에 두 구는요 철저하게 적의 입장입니다. 봄이 오든 가을이 오든 그 나하고 관계없어 요래놓고 그런데 말이야 내가 그렇게 멍청하게만 있지 않아. 내가 저 시간이 아무리 오래된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꿰뚫어서 그 이면까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근데 그놈이 말이야 자기 자신이 이 말입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어떤 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에도 나는 조금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냐? 시간의 개념을 꿰뚫어서 저 이면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 내 마음은 그런 존재야. 근데 이놈은 한밤중 밝은 달 떴을 때 난간에 기대어서 자규조 울음소리를 듣기도 한다네 이런 말이라요. 그러니까 이제 깨어있다는 거죠. 고요함 속에서도 나는 이렇게 깨어있어. 나는 이런 존재야 이 말입니다. 지금 가을이 되었다 한들 무영수에 낙엽이 날릴 것이며 봄이 온다 한들 불명지에 꽃이 피어나겠는가. 그렇지만 내 집에는 시간의 저 이면을 꿰뚫어 보는 눈 가진 놈 있는데 밝은 달 뜬 한밤중에 난간에 기대어 자규새 울음소리 듣기도 한다네. 뭐 이런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 선사의 어떤 어떤 내면을 표현하는 아주 굉장히 표본적인 글입니다. 표본적인 글인데 그냥 그대로 하면 뭐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만 보면 가을 되니 무영수에 낙엽이 흩날리고 봄이 오니 불명지에 꽃이 활짝 피었네. 그냥 그대로 그냥 어떤 서정시처럼 보면 그냥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 글은 평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글입니다. 굉장히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글이라서
우리는 이런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걸 지금 또 그런 존재를 깨워가는 지금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결국에 우리를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 긍정, 모든 사람들이 절대 긍정,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하는 어떤 어느 시점에 그 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거를, 그랬구나. 그랬네. 이제 이 글은 지금 우리가 이 선시를 보는 거는요, 그 어느 때인가 긍정을 할 때, 맞네. 이 말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보는 이유는요. 그래 왔었는데 왜 그때 몰랐지? 절대 긍정이야.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알겠죠. 그거는 그 순간에. 그래서 모든 게 절대 긍정이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거. 그래, 절대 긍정이에요. 이분이 이게 소요선사가 하신 말씀인데, 이분이 이거를 딱 써놓고 뭐라 했겠어요? 이랬었다고. 이러고 지금 있는데 왜 몰랐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굉장히 의미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이렇게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글에 대해서 이게 한 번쯤 요거는 좀 이렇게 짚어봐야 될 글이다 싶어서 이렇게 오늘 1번에다가 제가 올렸는데 하기는 2번째로 했습니다. 오늘은 요만큼만 하죠. 뭐 좋은 날입니다. 그렇구나. 다음번에 올 때 그렇구나 하고 오십시오.